대 변호사님, 또 하나는 지금 원희룡 전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축구선수 이천수 씨 아닙니까? 전 국가대표 선수. 예, 전 국가대표고 지난달 22일 원희룡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동반해서 모든 지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서 폭행과 협박을 지금 이천수 선수가 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일 날은 계양역 출근 인사하는데 한 남성이 찾아와서 악수 청하면서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을 했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도 계속 가격을 했다는 거고. 그날 오후에도 2시쯤 그 이막동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동이 드릴 이거 든 한 남성이 두고 보자. 내가 너희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사는 집도 다 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운동 때 협박을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벌써 2번 지금 지난 그 일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정치인 테러로 이재명 대표. 그다음 배현진 의원. 그렇게 있는데 그다음부터 경찰들이 무슨 그 후보들은 지금 좀 중요한 후보들은 이천수 씨는 후보가 아니고 그냥 운동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경찰들 경우가 아무래도 좀 없겠죠. 없거나 느슨하거나 있더라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천수 씨가 본인이 총선에 나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지사할 때 어떤 축구의 어떤 진흥에 도움을 준 것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인연으로 그 보훈한다는 그런 의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색채가 아주 강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색채가 하려면 자기가 그 이천수 선수 정도면 자기가 그 비례대표나 하려고 나오지. 그럼요. 뭐 운동해주겠다고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보면 의리가 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는 있는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렇게 폭행한다는 건 진짜 이게 야만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이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후진국 가면 테러가 이 선거 때 항상 테러가 많습니다. 거기는 테러 정도가 아니라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얼마 전에는 후보까지 대선 후보까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인가요? 그래 우리는 지금 뭐 총기가 소지가 허용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흉기는 얼마든지 소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까지 테러는 없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모방 범죄라는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좀 더 강해지고 왜냐하면은 테러라는 게 이게 강하게 할수록 그 존재감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어떤 명백한 범죄 행위 용납해서는 안 되죠. 쪽의 그 주민인지 다른 데서 온 주민인지 민주당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그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선거법은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제 생각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에서는 이 사람 의도를 파악해야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되니까 폭행죄는 되니까 그걸로 일단 고소가 됐어요. 하는데 아까 그 드릴 가진 사람 여기는 아직 고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아직 고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전에도 갈비집 그 사건이 아주 영상이 전국적으로 회자될 정도로 이천수 선수하고 원희룡 후보가 갈비집을 저녁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밥 먹는 사람이 밥맛 떨어져 저리 가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영상이 폭발적인 화제성 영상으로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되면요. 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와서 한다. 이러면 그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아주 적극적이고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건 좋아요. 자기 의사 표현하기 뭐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도 있는데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인신 모욕적인 사실 반맞들어져 이런 거는 있죠. 예. 어떤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이거는. 그 이천수 선수가 그때도 네. 아버님 저도 여기 주민입니다. 청라에 살죠. 예. 그러니까 저 얼굴마담 저리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얼굴마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종이나 탤런트, 예. 그다음 문성근 이런 사람 얼굴마담 아니고 얼굴 숙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있죠.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 상층부가 내로남불에 젖어 있으니까 지지자들도 전부 내로남불이 지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건 다 옳고 예. 그다음 상대방이 한 건 다 틀렸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종교 싸움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뭐 크게 뉴스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에도 도봉갑에 김재섭 예, 국민의힘 후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최고위원을 했죠. 서울법대 나온 친구죠. 여기서 쌍문역 근방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 선거 사무를 밀치고 들어와갖고 아마 김재섭 후보 부인이 만삭인 모양이에요. 그걸 향해서 막 폭언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는 한 모양이에요. 네. 그걸 또 뭐 처벌을 했다고 하면 또 지역에다 그거 이제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네. 자기가 좀 싫은 소리 한번 했더니 금방 경찰한테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나를 처벌해야겠다. 저런 후보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노리고 네.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죠, 이 사람들. 예. 아무튼 이 유명 셀럽이라고 합니까? 연예인이라든가 또 이런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아무래도 선거 때는 워낙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수 김은국 씨가 이 7일 날 서대문을 박진 후보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한마디를 세게 했더라고요. 좌파 연예인들은 아주 앞장을 서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겁먹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해병대 출신이어서 뭐 죽을 각오로 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파 쪽이 조금 뭐 꼭 연예인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습니다. 예, 아니 우파는 정치인들도 비겁한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그랬어요. 저 고 교수님 아시지만 우리 그 옛날에 패널 같이 할 때 그 어떤 출연료 받은 거 나중에 그 보수적인 패널들한테는 국세청에서 얼마나 세금을 가혹하게 아무 잘못 없는데 매겼습니까?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생돈 3천만 원을 저도 물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권 바뀌고 나서 그 이 윤석열 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넌지시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좀 해달라 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관심을 안 가져. 이게 만일에 좌파였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때 탄압 패널들 그 탄압 아닙니까? 탄압한 게 결국은 언론 탄압이니 뭐네 해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난리 났을 건데 그러니까 저들도 있죠. 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파에 대해서 이제 성향이 이게 좌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파에 대해서 보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함에도 우파 정권이나 우파 정치인 힘 있는 사람들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네. 자기만 편하고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 뭐 저는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는 분이지만 말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그 연예인 중에도 우파나 그 지금 이런 걸 지지할 사람 사실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있죠. 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파가 돼야 돼요. 세금 엄청나게 때리는 좌파보다도. 그런데 다들 뭐 조용해요. 입 딱 아니 다물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올까 뭐 그래가지고. 좌표 찍혀가지고 그다음 그 MBC 같은데 출연 안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아직도 그게 좌파가 잡고 있으니까 언론계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전에 대선이나 총선 때는 노란 닭지를 엄청나게 붙여다 했습니다. 이 유튜브에. 그 그렇죠. 당시에는 좌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좌파에서 계속 뭐 이렇게 방심이다 어디다가 이렇게 구글 쪽에다 항의를 해갖고 붙였는데 지금은 좌파가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안 붙입니다. 그런 것들도 말을 해도. 저쪽에서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그렇죠. 좌파 유튜버들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 안 붙입니다. 왜 저쪽에서는 그걸 항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더 지금 유력하게 우세하거든요. 유튜버가. 이 우파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도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이 얘기해도 그런가? 하고 말아버려요. 뭐 자기만 편하고 자기 지금 권력 잡고 있으니까. 자기 공천받는 게 중요하지. 자기 어디 좋은 자리 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파 사람들. 우파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 국회의원 하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은국 이 가수 김은국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국 씨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자기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방송도 없고 나이 드니까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뭐 덕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충정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 우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뒤에서 욕을 잘해요. 이렇게 하니까 좌파들이만 이렇게 판을 날뛰니까 이게 전국이 전부 좌파가 그 여론을 주도하는 것 같고 그런 셈 아닙니까? 뭐 이천수 이런 협박 사건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파 쪽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안 하죠. 이건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욱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혈 지지자들이만. 근데 우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좌파에 동조한 사람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이번에 건국 전쟁이 100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파묘라고 이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건국 전쟁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유력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겨우 100만이 된 겁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막 맞습니다. 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보러 간 거지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요. 그 좌파에서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번 총선이 김은국 얘기대로 이렇게 중요한 총선에서 자기는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우파들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의힘 사람이라든가 그 후보들이 목숨을 걸어야 해요. 맞습니다.